자, 그러면은 저희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수원문화재단 왕의골목 해설자이자 수원시 청소년재단 희망등대 마을해설사 이경 해설사님의 마을 해설사와 떠나는 골목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에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원 뉴스 시민 기자이자 그리고 수원시 청소년재단 희망등대 소속의 마을 해설사입니다. 그리고 행궁동 왕의골목 해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과 야외에서 뵙게 되었으면은 실제로 보니까 다들 더 반가워했을 것 같은데 저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들 저를 부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내용이 진행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한 티저나 예고편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마을 해설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원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탐방하면서 해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원 야행을 통해서 뭔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의를 받고 그러면 수원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종로교회까지 골목길을 걸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네, 제목은 마을 해설사와 떠나는 수원 골목 여행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수원에는 굉장히 유명한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행리단길이라고 요즘은 굉장히 핫플레이스인데 그런 골목길도 있고 또 왕의 골목도 있고 다양한 골목길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그런 이제 골목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획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멋있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은 쉽게 지나치는 어떤 공간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 얼마나 괜찮은 일인가. 이 글귀가 어떤 책에서 딱 눈에 띄어서 내가 이런 글귀를 마음에 담고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글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다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정희김님께서는 와, 네. 골목길을 걸으면서 하는 여행 가고 싶어요라고 하시기도 하셨고 네. 우리 에릭님께서는요. 벌써부터 주말이 더 즐거워지신다고 하시네요. 네. 이런 말씀도 남겨주셨고 다들 기대됩니다. 사랑스러운 수원 다 같이 만들어가요라고 하면서 이 강의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간략하게만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네. 두 번째 장면이 이제 저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이수원 뉴스 시민 기자로 활동한 지는 이제 13년도부터니까 조금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고, 예, 마을 해설사로 이제 활동을 한 지는 이제 3년 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해설도 하고 하는데 수원이 살면 살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도시거든요. 가보고 싶은 장소들도 많고 또 그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해설사로 살면서 굉장히 행복하고 기쁜 날들이 참 많아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방화수리정 수원시의 보물이죠. 방화수리정에서 학생들하고 탐방을 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방화수리정이 이제 그 1919년 3.1운동 당시에 수원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장소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탐방을 할 때 제가 반드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라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성장을 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 여기 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었는데 과거 1919년도에 우리 수원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여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구나 약간 그런 일체감을 느끼게끔 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학생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행궁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미술관 옥상인데요. 사람들이 여기 미술관 옥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제 미술관 옥상에 올라가 보면 팔달산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저희가 종로교회 지하 기념관에 있는데
건너편에 수원 미술관이 있어요. 그 미술관 옥상에 꼭 한 번씩 올라가 보셔서 행궁도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팔달산 풍경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왕의골목 해설사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데에서 해설이 요청이 오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설을 하는데 저의 이제 해설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인원을 5명, 6명까지밖에 못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기가 어딜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선물을 저도 하나 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선물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왜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다들 댓글을 주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이경 마을 해설사님이 토크살롱 진행하는 중에 소통을 많이 해주신 분들 뭐 느낀 점들 또는 질문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 마음대로 또는 우리 해설사님 마음대로 한 분 한 분을 뽑아서 저희 토크살롱 중에 진행되는 강사님들 또는 이 작가님들의 저서에 친필 사인을 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 책은 랜덤 발송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소통해 주시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방송에 나오셨었죠? 너무너무 멋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달달쿵님께서는 익숙한 동네 이야기라 더 집중되네요 라고 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꼭 뽑아서 여러분들 당첨될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 이 와중에 우리 마을 해설사님께서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게 정답인가요? 네, 저기는 장안문입니다. 네. 다른 성은 대부분의 정문이 남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원 화성으로 보면 정문이 이제 팔달문이 되어야 되는데 특이하게도 수원 화성에서 정문은 장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조대왕께서 한양에서 출발해서 수원 화성으로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문이 장안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라고 하는 숭례문보다도 오히려 더 규모가 크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장안문 그 뒤 성벽으로 가보면 그 성벽 아래에 그 성열이 있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열 앞에서 지금 제가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지금 성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장안문이라고 맞춰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수원 시민들이 가장 처음에 정답을 말씀해드린 우리 한라니님께 네. 저희 마을 해설사님의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라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당첨되셨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저희 커뮤니티 탭 들어가시면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접속하셔서 개인 정보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연락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커뮤니티 탭에서 링크 접속하셔서 개인 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니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방금 이제 책을 선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자분께서 아마 사인을 하시고 제가 특별히 그 책에다가 제 선물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장안문 잘 맞춰주셨습니다. 정답이 많이 올라오는데 생각보다 수원 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딱 저 성돌만 보고도 장안문인지 어떻게 알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PPT의 목차를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정조대왕과 수원 화성에 관련돼서 너무 이제 길지 않게 짧게 이제 마을 해설사로서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죠. 수원역에서 화성 행궁까지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는 종로 교회까지 오는 그런 골목에 관련된 이야기를 아마 제가 사진을 덧붙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것 같고 그 안에 그 공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수원은 정조대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저도 제가 22년 전에 99년도에 수원에 이사를 왔는데 그때까지도 정조대왕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시간에 이렇게 이제 많이 졸고
점수도 이렇게 높지 않고 구석기 신석기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저희가 역사책을 덮게 되잖아요. 재미없어요. 원래 재미없고 초반이 재밌어야지 흥미가 생기는데 네. 초반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돌도끼 뭐 어디서 나왔는지 찾다가 보면은 이제 흥미가 다 떨어지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기하게도 이제 99년도에 수원에 이사를 왔는데 수원 화성이 제 가슴에 확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간이 뭐 하는 데지?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을 걷게 되고 이제 수원 화성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찾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조대왕으로 이제 집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저에게는 굉장히 좀 뭐랄까 매력적인 왕, 조선의 27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저의 마음을 움직였던 왕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기 PPT 사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팔달산 중턱에 있는 정조대왕의 동상이에요. 그래서 팔달산 중턱에 이제 정조대왕 동상이 아주 커다랗게 있는데 모르고 가면 굉장히 무서워요. 특히나 또 이제 팔달산 밤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길을 잘못 들어서 중턱으로 잘못 들어가는데 막 엄청 커다란 동상이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조대왕 동상이 팔달산 중턱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가면 무섭지 않고 반가워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이제 해설을 할 때 정조대왕 동상이 있다. 그리고 수원과 정조대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강조를 많이 하죠. 또 독특하게 우리나라 도시에서 정조대왕 동상이 큰 동상이 2개가 있는 데가 수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팔달산 중턱에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정조대왕 동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대곡에 의왕에서 수원으로 넘어오는 지지대곡에 효행공원이 있는데 효행공원에도 정조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굉장히 멋진 모습의 정조대왕 동상이 있어서 학생들한테 우리 수원에는 정조대왕 큰 동상이 2개씩이나 있다. 그 정도로 우리 수원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왕이다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한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사회자님께 퀴즈, 돌발 퀴즈, 상식 퀴즈 당황하지 마시고. 상식. 갑자기 땀이 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뭐 정조, 세종 뭐 이렇게 이제 묘호라고 하거든요. 혹시 정조대왕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저 알아요. 네. 저 어렸을 때 드라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유명한 드라마였죠. 네. 시청률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했었던 그 드라마의 제목. 네. 이산. 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책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 여러분들 수원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정조대왕의 이름이 이산이라고 하는 거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의 퀴즈는 내지 않죠. 이산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있었는데 중간에 정조대왕께서 본인의 이름의 음가를 바꾸세요. 음을 바꾸세요. 나를 앞으로 이산이라고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뭘로 바꿔라. 이게 돌발 퀴즈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의 어떤 상식을 뛰어넘는 수원 시민이 계실까요? 얼른 맞춰주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댓글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기다리면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정정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답변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하면은 그 초록창 빨리 열어가지고 검색하시기 바라고, 제가 아까 우리 저자 친필사인이 담긴 도서를 증정을 해드릴 거라고 했는데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요 우리 마을 해설사님께서 추천을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 책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사인 없이 책만 발송이 될 예정이니까 만약에 요거 딱 책 받았는데 사인 없어요 하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책은 어떤 게 발송될지 모른다라는 랜덤 발송이라는 점 꼭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힌트 없나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힌트가 없습니다. 힌트가. 네. 제가 이제 제 이름이 이경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저를 소개하면 대부분의 이름이 다 2글자니까 이제 이경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조금 당황해하고 저 이름을 왜 하다가 말지 이러는데, 제가 이제 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조금 재밌게 하려고 세종대왕은 이도, 그리고 정조대왕은 이산, 그리고 저는 이경입니다. 그러면 저를 아무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면 저 독특하신 분 오셨다고 이렇게 하는데, 제 이름이 이제 힌트는 아니고 어쨌든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오답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뭘까요? 수원화성 박물관 2층에 올라가 보면 이 음가가 바뀌는 부분이 이렇게 책이 펼쳐져서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어요. 네, 이 휘도 아니고 이 류도 아니고 정답이 이경 아닌 거죠? 네, 저도 아닙니다. 혹시나 했어요. 이경이 아닐까? 아닙니다. 네. 자, 정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름은 두근두근하네요. 일단은 이제 정답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고요. 자, 이제 휘라고 이제 이름 이산이라고 제가 이제 PPT에 썼는데 원래 왕의 이름은 이름이라고 안 하고 휘라고 합니다. 휘. 네, 그래서 조선 시대에 이제 뭐 이성계 뭐 이방원 요 이제 3대까지는 이름이 두 글자인데 이제 세종부터가 이제 이도 이렇게 해서 외자인데 우리가 이제 피휘라고 임금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외자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조대왕의 이름은 이산이고 이제 호는 홍제. 홍제죠. 드디어 정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뭉디님, 한란이님. 한란이님이 정확한 답이시고요. 네, 꽁미님 드디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려준마님, 네, 이성, 네, 한이님도 자 이렇게 수원 시민들의 수준이 결코 타 도시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역시 아주 멋있습니다. 네, 뿌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산이었는데 이제 후손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음가를 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이 성으로 이제 음가를 이제 바꾸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정답 처음으로 맞추셨던 뭉디님께 책을 선물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뭉디님 하도록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꼭 커뮤니티 탭 들어가셔서 개인정보 링크 커뮤니티 탭에 링크 들어가신 다음에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뭉디님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면은 이 성으로 불러야 되지 않느냐 정조대왕의 이름을.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역사를 전공하거나 뭐 학예사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이 산으로 살았던 세월이 길기 때문에 이 산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 산으로 많이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호는 홍제. 그래서 영통에 홍제도서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시호를 조금 긴 시호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특별히 시호에 그러니까 왕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그 다음 세대에서 이제 시호를 올리는데 근데 굉장히 긴 시호도 있고 근데 이제 정조대왕의 시호예요. 근데 성스러울 성자가 들어가는 시호는 정조대왕 한 분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성스러울 성자를 넣어서 제가 조금 독특해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정조대왕 이제 사진 군복을 입은 사진 밑에 이제 홍제 전서라고 하는 이제 문집을 이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 기간 동안에 지은 이제 시문, 뭐 윤음, 교지, 편저 등을 모아서 편집한 이제 문집이에요. 조선시대 역대 왕들 중에서 개인의 문집을 낸 왕은 정조대왕뿐이라고 합니다. 이게 100권의 정도의 책을 내신 분인데 홍제전서가 진품을 언제든지 우리 수원 시민들은 또 수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이 종로 교회에서 여기 매향교를 건너면 수원 화성박물관이 있는데 수원 화성박물관 2층으로 올라가 보시면 홍제전서 진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정조대왕께서 남기신 문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시고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마을 해설사로서 그 수원 지역의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루하지 않죠? 네, 그래서 지금 다들 댓글에서도 네. 또 돌발 질문 없나요? 막 이러면서 다들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저도 네. 이게 지루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지?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말을 이어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교실에서 수업도 하지만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해설도 하는데 현장에서 해설할 때는 아주 빵빵 터집니다. 아주 지루하지 않게.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렇게 리허설도 없이 이렇게 바로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연습을 집에서 하고 오는 건데 지금도 너무 재밌고 네.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딱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네. 그런 게 있긴 네,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네, 열심히 한번 재밌게 돌발 퀴즈도 제가 한 번씩 중간에 한 번씩 더 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조대왕께서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지금의 육릉자리로 이제 옮기면서 거기에 있던 읍치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수원 지역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행궁도 옮겨지고 확장이 되고 또 향교도 옮겨오고 그러면서 이제 이 행궁을 둘러싼 이제 수원 화성을 이제 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7년도 드디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수원 화성이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이렇게 파괴가 되는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등재가 안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수원 화성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탐방을 하면서 해설을 할 때 반드시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록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화성 성역 의계라고 하는 그리고 정리 의계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수원 화성을 이제 완벽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복원이 덜 되기는 했지만 좀 90% 완벽한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가끔 가다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 조금 짚어드리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 우리 수원 화성은 문화유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을 소개할 때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문화유산의 이제 수원 화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네. 재밌어요. 네. 한 번 정도는 들어보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꼭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빨간색이 수원역의 글씨가 아마 보일 거예요. 네. 자, 수원역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제 수원 종로교회까지 이제 도착하는 골목 여행인데 우리 이제 수원의 역사가 그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는 했지만 이제 기획도시로서의 자리를 잡은 거는 1789년이니까 읍치가 옮겨오면서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횟수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일제 강점기를 우리가 또 거쳤는데 또 수원도 이제 수탈의 역사를 피해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골목길을 걷다 보면 그런 역사가 또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씩 기억하고 또 이제 독립을 향한 또 수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중간중간 섞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골목 여행을 떠나는데 중간에 딴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골목길을 쭉 따라 걷다가 이제 행궁 쪽으로 꺾어져서 행궁광장에서 이제 종로교회까지 걸어오는 그러한 노선이니까 꼭 저를 놓치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출발을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수원역이에요. 여행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이제 수원역인데 아나운서님도 수원역에 가보셨죠? 그럼요. 수원역 네. 뭐 매일 가진 않지만 네. 한 달에 그래도 7일 정도는 네. 여차저차 일하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제 수원역에 도착하고 그죠? 일 보고 걸어다니고. 다시 또 출발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원역에 이제 여행을 시작할 때 기차 여행을 할 때 이제 수원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고 마치는 곳이 또 수원역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여행의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수원역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그림 자료가 1905년도 1월 1일 날 개통 당시의 역사 모습이에요. 지금이랑 굉장히 다르네요. 네, 지금은 많이 다르죠. 엄청 번쩍번쩍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경부선이 이제 일본 이제 그 철도 회사에 의해서 이제 지어지면서 좀 약간 조금 빨리 어떻게 해보려고 한 그런 느낌이 들게끔 이제 그런데 요게 이제 없어지고 요게 참 근데 요거 제가 놓칠 뻔했는데 원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경부선의 노선이 조금 바뀌었어요. 요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셨죠? 네. 처음에 수원역의 위치가 지금의 위치하고는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우리 수원시가 지금 의왕시하고 맞닿아 있거든요. 그래서 의왕시에서 수원역으로 수원시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골목이 이제 지지대고개라고 있어요. 정조대왕께서 이제 효행길을 가실 때 이제 지지대고개를 넘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경부선 철도의 어떤 노선이 지지대고개를 뚫는 노선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가 상징적인 정조대왕이 굉장히 마음이 담긴 곳인데 그 지지대고개를 뚫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지지대고개를 뚫고 또 이제 장안구 그 지역을 지나서 화서문 밖으로 철길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서문을 지나다 보면은 이 바로 옆에 있는 이제 팔달산을 뚫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뚫고 싶은 거죠. 우리 이제 조선의 역사나 뭐 이런 게 이제 무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 그런 노선이었는데 수원 사람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 지지대고개도 뚫을 수 없고 팔달산 우리 이제 민족의 정기가 담겨 있는 이 팔달산을 뚫을 수 없고 또 정조대왕의 어진이 모셔져 있는 화령전 옆에 기차 소리가 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원 사람들이 강력하게 좀 이렇게 대응을 해서 지금의 노선으로 조금 약간 이렇게 굽어서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수원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네.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면 수원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원래 수원역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대. 그런데 수원 사람들이 이렇게 노선을 바꿔놨대. 약간 그런 걸 알고 수원역을 가면 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냥 왔다 네. 갔다 하는 것보다 네. 조금 더 알았을 때 요런 게 조금 묘미가 있지 않나 네. 싶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알았다는 분도 계신데 해설할 맛이 납니다. 역시 우리 수원 시민 완전 멋지다고 대단하다고 파이팅 하시면서 수원 시민의 힘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요거 많고 말고도 수원 시민들이 역사 문화 유적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다시 복원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수원 시민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잠깐 있었던 그 한옥 역사예요. 굉장히 멋있죠. 이게 잠깐 있었다고 네, 하기에는 네.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렇죠. 한옥 역사가 좀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저희가 1950년 한국 전쟁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전소가 돼서 지금의 모습은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골목 여행을 빨리 가야 되는데 수원역에서 너무 많이 머물고 있어요. 아니 대단한 역사들이 많으니까 네. 이거 듣는 것만으로 해도 너무 지금 흥미로워요. 네. 근데 여기를 지금 벗어나야 되나요? 네,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수원역의 모습을 보고 빨리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수원역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 수원역 하면은 많이 와닿지 않나 봐요. 근데 애경백화점 뭐 무슨 백화점 하면 아이들이 눈이 동그래지고 저 쇼핑하러 갔었어요. 이렇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수원역의 역사를 조금 해설을 해주는 게 이제 저의 몫이기도 하고 자 출발해 봅시다. 수원역에서 이제 출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 나오면 여기가 아닌가요?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13번 출구나 이제 그쪽으로 나오면 바로 이제 로데오 거리가 나오는데 로데오 거리는 알고 계시죠? 그럼요. 어제도 제가 퇴근을 10시 조금 넘어서 했는데 네. 그때 지나갔거든요. 네. 엄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코로나19가 지금 종식이 되었나 네. 하는 좀 그런 의문을 자아내게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아주 뭐 로데오 거리 뭐 젊은이들의 거리죠.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저도 이제 가끔 가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가면 저도 막 젊어지는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근데 이제 왜 로데오 거리라고 이름이 붙었는지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하려고요. 로데오는 이제 알다시피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나 소를 타고 굴복시키거나 버티는 이제 경기죠.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로데오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테마거리라고 이제 총칭이 되는데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여드는 그러한 거리로. 근데 원래 이름은 여기가 매산로 테마거리예요. 근데 이제 매산로 테마거리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예전에 압구정 로데오 거리처럼 수원역 로데오 거리라고 사람들이 많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로데오 거리라고 하지 말고 또 우리 고유의 예쁜 이름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예쁜 이름으로 바꿔서 맞아요. 불렀으면 좋겠어요. 한글로 하면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같기도 해요. 로데오? 그쵸. 로데오가 뭐지? 약간 네. 이렇게. 아니 이 지금 2021년도에 웬 로데오? 그죠. 어울리지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예쁜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공모해서라도 좀 빨리 이름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 로데오 거리를 조금 이렇게 이제 행궁 쪽으로 걸어서 올라오면 드디어 이제 저희가 이제 반가운 이제 수원 향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향교로예요. 향교가 있는 이제 도로에서 이제 향교로라고 하는데 1789년이죠. 이제 수원읍이 이제 지금 현재 신읍지로 옮겨오면서 이제 향교도 같이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원래 고려 시대 때 건립이 된 건데 구읍지에서 지금의 향교 자리로 우리 수원의 가장 명당 자리가 아닌가 싶어요. 향교 아주 정신이 담겨 있는 공간이니까 이 향교 자리로 오게 되면서 향교가 있는 마을이다. 그래서 교동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관공서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많아지니까 거기에 이제 인쇄거리, 인쇄소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동 인쇄거리라고 하는 그런 명칭도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원 향교에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많이 가보기는 하는데 조금 아이들이 이제 향교 하면은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향교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신답니다. 한 번씩 가보라고 해보고 싶고요. 수원시에 제가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 또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들 네, 기대. 잠깐 네. 이제 상식을 먼저 하고 상식 퀴즈를 먼저 하고 네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제 국보도 있고 네. 보물도 있고 네. 네, 긴장 안 하셔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국보도 있고 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보 1호는 이제 숭례문이고 보물 1호는 이제 그 흥인지문이라고 하죠. 동대문. 자, 수원시에는 국보가 있다 없다. 있다.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상식이라 그랬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수원시에는 국보가 없어요. 아직까지 지정된 게 없어요. 이제 보물만 있어요. 네. 과연 보물은 몇 개일까요? 요게 이제 돌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자, 검색하세요. 빨리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찍기라도 하세요. 네, 첫 번째로 올려주신 5개 너무 작습니다. 네, 보물 수원시의 보물 몇 개인지. 수원 향교가 이제 수원 향교의 대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하나가 이제 2020년 12월에 마지막으로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김정희님 20개 너무 많습니다. 네, 네. 달달국님 21개도 많습니다. 5개에서 네. 20개 사이 여러분들. 네, 꽁미님 근처에 왔습니다. 알려준마님. 알려준마님, 이분 대단하십니다. 12개. 와, 축하드립니다. 네, 최지혜님 3개 분발하세요. 자, 수원시 지금 3개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12개인데 수원시 향교의 대성전이 2020년도 12월 달에 12번째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알려준마님도 네. 커뮤니티 탭에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꼭 개인정보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적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알려준마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근데 궁금해요. 네. 알고 정답을 맞추신 건지 저처럼 네. 그냥 조금 찍어보신 건지. 아까 제가 11개에서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음. 혹시 맞춘 건지 아니면 또 수원 시민들이 또 국보가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 보물이 우리가 12개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맞추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성전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12번째 수원시의 보물로 지정이 됐다. 그리고 이제 향교가 있는 마을이어서 교동이라는 지명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하고 아나운서님도 치킨 좋아하시죠? 아이 그럼요. 네, 또. 치킨 싫어하는 한국 사람이 있을까요? 설마? 없죠. 또 요즘에 한류 바람을 타고 이제 그럼요. 전 세계로 우리 치킨, 한류 치킨이 지금 분발하고 있는데 이름 얘기해도 되나? 그냥 교땡 치킨이라고 할까요? 네, 말할 수는 네. 없고 네, 교땡 치킨이라고 하는 게 좀 인기가 많은데 뭐 가끔 뭐 며칠 1위도 한다고 하는데 그 치킨이 처음에 시작된 게 구미에 있는 구미시에 그 향교가 있나 봐요. 그래서 향교가 있는 마을에서 만들어진 그 통닭집이어서 그게 지금 교땡 치킨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커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동 잃어버리지 말라고 제가 이제 향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역에서 로데오 거리를 거쳐서 향교로의 진입을 여러분들은 하신 겁니다. 저 안 잃어버리고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네. 자, 향교를 지나서 조금만 한 50보 정도만 가면 오른쪽에
구 수원시청사 건물이 있어요. 여기 이제 약간 뭐야 좀 건물이 좀 독특한데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예전에 지금 인계동에 있는 시청사가 지어지기 전에 시청사가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외관이 굉장히 조금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어디 가서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 보이는 알려드릴게요. 사고석. 이제 사괴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내 덩어리를 이렇게 질만한 크기의 돌이라는 뜻에서 나온 건축 용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사진에 제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는데 돌멩이가 이렇게 작은 돌멩이들이 이렇게 건축물에 네. 있어요. 근데 어른 장정 한 사람이 4개의 돌덩이를 들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 수원시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랑 이제 자녀들이랑 이 향교로를 걷다가 보면 시청사에 있는 이 건축물을 설명할 때 엄마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사고석으로 지은 건축물이야. 수원시에 이런 건축물이 많지 않단다. 이렇게 엄마들이 딱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럼요. 다르죠, 네. 다르죠. 그럼요. 이렇게 하고 맛집을 찾아가야지. 처음부터 막 통닭거리 데리고 가면 가면은. 안 돼요. 그럼요. 네. 그럼 먹기만 하고 그날의 기억은 안 남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꼭 이게 구 수원시청사 건물을 보시고 사고석 꼭 기억하고 있다가 네. 아주 멋진 바로 옆에 이제 구 수원 문화원 건축물이 있는데 조금 좀 예쁘게 생겼죠. 근데 이제 예쁜 외관하고는 달리 요거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금융회사의 사옥으로 건립된 거예요. 1923년도에 건립된 건데 이제 등록 문화재로 이제 우리 수원시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전시 이렇게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왜 수원 문화원으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냐? 이제 조금 오랜 기간 동안 수원 문화원이 이제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 행사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사옥으로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수원 문화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구 수원 문화원이라고 해서 등록 문화재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앞쪽에 나무 있는 쪽이 정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거기 정면이 막혀 있어서 거기 정면 쪽에 있는 붉은 벽 이제 꽃봉오리 장식이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래서 꼭 이 근처에 가시면 네, 여기 앞에 꽃봉오리 장식도 한번 보시고 이 붉은 벽돌로 만들어진 그 1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수원시의 어떤 오래된 건축물들이 많지 않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 번씩 돌아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해설을 하면서 조금 역사적인 장소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자라고 제가 해설을 하면서 많이 덧붙이거든요. 그 여러 건축물들 중에 애정하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꼭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자, 아직 안 지루하셨죠? 그럼요. 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 이제 향교로에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행궁 쪽으로 진군을 앞서서 이제 가봅시다. 가다 보면 부국원이라고 하는 약간 독특한 건물이 또 눈에 딱 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건물이지? 관심 없어? 하고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축물입니다. 네, 아픈 역사이기도 하고. 근데 이름이 너무 예뻐요. 부요할 부자에 나라국자. 조금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건축물인데 안타깝게도 이게 건축 연도를 보면 1923년도예요. 다들 알고 계시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건축이 된 건축물이라서 이때 나라는 이제 우리 이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일본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농업과 관련한 뭐 종묘와 종자, 농기구 등을 판매하는 곳으로 농협의 어떤 그 침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건축물이 이제 헐릴 위기에 처했었는데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우리가 또 이런 역사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야 다시는 가슴 아픈 역사들을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수원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이제 기념관으로 지금 그래서 전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제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도 지금 몇 번을 신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됩니다. 또 자꾸 이렇게 취소됐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데 굉장히 좋은
좋은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시도 이렇게 무료로 하고 있으니까 혹시 이제 향교로나 이렇게 이제 공방길에 오실 기회가 되신다면 아이들 손잡고 이 부국원 건물도 꼭 한 번씩 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27살인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둘째 딸하고 이제 공방길 가자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설득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걸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조금 더 걸어볼까 하면서 이제 부국원까지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쭈삣쭈삣하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 전시되어 있는 내용들도 좋고 하니까 굉장히 재밌게 구경을 하면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이렇게 이제 별로 이렇게 역사에 크게 관심은 없지만 어쨌든 이제 겪어보면 또 다음에 지나갈 때 또 저 건물 내가 가봤던 건물이고 또 어떤 의미의 건물인지 아니까 또 한 번씩 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좋은 소리를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정희님이 네. 우리 마을 해설사님 따님이 너무 부럽다고. 또 이제 본인 얘기 또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설사 준비하면서 또 연습을 또 해야 되는데 마땅히 연습할 사람이 없어서 제 딸들을 많이 이렇게 이제 연습 삼아서 많이 다니는데 표정들이 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엄마 또 시작이구나. 왜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또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열심히 이제 두세 번 연습하고 또 이제 막상 이제 그 해설을 듣는 대상들에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하면 반응들이 좋아서 딸들에게 늘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호두님이 저도 데려가 주세요 하는데 네 제가 언제 한번 꼭 코로나가 끝나야지. 코로나가 같이 가실 수가 끝나야죠. 있을 텐데 네.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다 이제 부스터샷 맞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다 했고 저도요. 네네. 빨리 이 코로나 19가 빨리 정리가 돼서 제가 이제 마을 해설사로 진짜 현장에서 누벼야 되는데 요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쉽죠. 그래서 교실에 가서 이제 대면 수업도 하기는 하는데 줌으로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맞아요. 거예요. 현장에서 정말 눈으로 보고. 성벽도 직접 만져봐야 되고 막 그 수문도 지나가봐야 되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성인들과도 이제 5명 뭐 요즘 이제 지금 이제 8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빨리 좀 현장에 돌아가서 제가 좀 저도 좀 살아있는 거를 좀 느끼고 싶어요. 맞아요. 네, 진짜 너무 그 안타깝습니다. 날을 기다리면서. 네. 자, 이제 부국원까지 제가 이제 너무 길게 하면 또 역사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이제 또 다 이제 지루해지니까. 지루하지 않습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잠깐 전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아까 우리 정희님께서 이런 네.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중간에 우리 맛집 안 가나요? 맛집이요. 네, 또 수원에 맛집 여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향교로 거기에도 이제 맛집도 많이 있고 조금 더 가보면 이제 공방길 그쪽으로 가다 보면 주변에 맛집들이 검색하면 수원의 맛집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흔히들 말에 우리나라를 먹보의 나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해설사님께서 추천하는 맛집이나 아니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수원에서 이거는 꼭 먹어야 된다. 수원에서 꼭 먹어야 된다. 제가 이제 고향이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에서 살 때는 이제 비빔밥이 최고 맛있는 줄 알고 또 이제 뭐 전주도 또 맛의 고장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근데 수원에 이사 왔는데 수원에도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 특히 이제 제일 첫 번째로 꼽는 게 이제 수원 갈비. 그다음에 요즘 뭐 영화로 너무 유명해져서 맞아요. 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수원 통닭거리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장안문 근처에 또 만두 가게도 또 유명한 데도 많고 그다음에 행궁 앞에도 또 만두 유명한 또 중국집 이제 만두 가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너무 홍보를 해버리면 큰일 나죠. 네, 홍보 안 한 집에서 좀 섭섭해하니까 맞아요. 네, 이 정도로 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네, 초록바탕 우리 IT 검색하셔서 강국이니까 네. 핸드폰으로 검색하는 것은. 네, 어떤 분이 지금 순대라고도 강하게 어필을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지동시장에 이제 순대타운이 있어서 거기 가보시면 또 맛있는 저렴한 순대 타운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들려보시고요. 역시 수원하면 갈비죠. 네, 왕갈비만 너무 침이 맛있습니다. 나오네.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향교로 뭐
로데오 거리, 뭐 공방거리 또 근처에도 맛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행하면서 또 골목길 여행도 하면서 이렇게 충분히 여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장소들이 많으니까 언제든지 예, 오세요. 자, 그리고 이제 부국원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부국원 건너편에 보면 대한성공회 수원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저기 오른쪽에 맨 아래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인데 성공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래돼 보이고 또 좀 약간 독특한 종교 교회가 보여서 이제 들어갔는데 성공회 신부님이 나오셔서 친절하게 나오셔서 성공회 역사 또 발자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팔달산 아래쪽에 이렇게 자리 잡은 옛날 성공의 모습을 제가 자료 사진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체육대회 끝나고 이렇게 교회 앞에서 사진 찍은 옛날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회를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팔달사라고 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의 사찰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 절하면 산속에 맞아요. 네 있거나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발길이 좀 뜸한 그런 외진 곳에 있는데 독특하게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방거리 여기 이제 팔달산 아래 팔달사라는 절이 있어서 저도 처음에 되게 의아해서 들어가서 이렇게 봤는데 한 번 정도는 그 수원을 방문하셨던 분들이 이제 골목길을 여행하시면서 들어가 볼 만한 그러한 이제 사찰이다 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탑도 있고 그리고 수원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몇 번 여쭤봤는데 팔달사에 가보셨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거기 가면 토끼 있어 토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 무슨 사찰에 토끼가 있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팔달사를 가 보니까 담배 피는 호랑이와 시중 두는 토끼 두 마리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담배 피는 호랑이 얘기 옛날 옛적 호랑이 네 담배 피는 호랑이가 뭐 옛날 옛적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좀 약간 그 재치 있는 그런 그림이 이 팔달사 그 사찰 내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팔달사를 가시는 분들은 꼭 그 담배 피는 호랑이와 시중 드는 그 토끼 두 마리를 꼭 놓치지 않고 그 그림을 꼭 보고 오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서 보시면 굉장히 호젓하고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좀 지쳐 있잖아요. 맞아요. 풀릴 듯 풀리지 않는 이런 끝날 것 같으면서 네. 저는 이렇게 코로나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곧 끝날 줄 알았어요. 다들 네, 생각하셨던 그래서 것 같아요. 뭐 한 계절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이제 다음 계절이 오고 뭐 해가 넘어가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 화성도 걷게 되고 또 이제 자꾸 이렇게 절이나 이런 데 조용한 데 호젓한 데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코로나 이런 시국에 멀리 갈 수는 없고 그래서 팔달사를 한 두세 번 정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종교랑 상관없이 가서 그렇죠. 그냥 약간 내 마음을 조금 수련한다라는 느낌으로 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성공회 교회도 굉장히 넓고 또 이제 벤치도 굉장히 마련도 잘 해주셔서 누구든지 가서 또 힐링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꼭 한 번씩 가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이 향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각종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이켜 이렇게 생각해 보니 그러네. 거기 이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돌집 교회예요. 돌로 지은 교회예요. 외관이 굉장히 독특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수원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제 이름의 이제 돌집 교회인데 장로교회도 있고 또 이제 중국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는 중화 기독교회도 있어요. 조금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또 수원 성결교회라고 해서 또 굉장히 큰 교회도 있고 또 중앙 침례교회라고 해서 또 침례 재단의 굉장히 큰 교회도 있고 또 이제 원불교 수원 교당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수원 향교 부근에 이렇게 이제 각종 종교 단체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어느 날 제가 이제 문득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이제 팔달산 이제 우리 수원의 중심에 이제 팔달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팔달산에 이제 행궁이 이제 아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공간이 향교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향교 주변에 이 공간이 굉장히 그 수원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공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향교 그 근처에 이런 그 종교 단체를 혹시 설립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 굉장히 각종 단체의 선교 단체의 그런 건축물들을 볼 수 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저도 공부를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어쩐지 독특한 외관의 종교 단체들이 많더라니. 이게 다 향교라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런 다양한 종파의 종교 기관이 조선의 어떤 어지러운 상황과 또 고통의 연속에서 사는 우리 그 조선의 그 신도들에게 또 삶의 방향을 또 제시해주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저희가 살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줄기의 어떤 빛과 큰 위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종교 기관들이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의 그 근현대사를 함께 해온 그런 산 증인들이 아직까지도 역사를 이제 이어가면서 계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회나 이런 이제 팔달사에 가보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그런 종교인 분들이 굉장히 그 본인들의 그 종교 단체에 대해서 설명도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런 역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어느 종교를 가든 제가 이제 종교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잘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의 위로를 찾고 싶다. 그러면 이 향교로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가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너무 지루했나요?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우리 달달콩님의 질문을 해설사님께 드려볼까 하는데 네. 향교 주변에 종교 단체가 많았다는 것은 민생들의 고민이 깊어서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이제 역사가 이제 500년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말로 갈수록 약간 좀 어지러운 상황이 많아서 어쨌든 이제 척신 정치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제 민중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둘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한 시기가 조금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각종 종교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시점에 그런 민중들의 마음을 조금 좀 깊숙이 파고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인 어떤 그 상징적인 공간이 향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많이 자리를 잡지 않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니까 윤희님이 수원의 옛 중심이 교동이었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쨌든 수원의 중심이 팔달산이 중심이고 그 안에 이제 행궁이 있고 행궁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원 화성이 이제 축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향교가 정신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어떤 이제 중심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라니님께서는 아픈 역사를 겪으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했겠어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네. 우리 라니님 말씀 때문인지 그래서 그 주변에 많은 종교 단체가 생겼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너무 또 아픈 이야기만 하면 또 좀 루즈해지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나가 보면 이제 조금 이제 향교로 조금 벗어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수원 화성이 거의 이제 복원이 됐는데 팔달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되지 않는 곳이 좀 일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향교로 하고 이제 그 수원 화성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지금 이제 그 성벽이 없어가지고 내가 수원 화성 내로 들어왔나 이제 잘 인식을 못하실 수가 있는데. 팔달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화성 성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공간이 이제 공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원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거리인데 그 서울에 이제 인사동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원의 인사동 거리라고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진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오지 못하고 이제 3장만 가지고 왔는데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공방거리다 보니까 외관도 좀 독특한 외관들이 많아요. 그리고 간판들도 그 글로벌한 간판은 아니지만 정말 그 예술인들만이 걸 수 있는 그런 간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들이 예뻐요. 뭐 좀 뭐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뭐 달보드레, 뭐 수습보따리, 뭐 약간 이런 정말 아름다운 그 식기절을 따온 듯한 그러한 이름의 간판들이 많이 있으니까 간판 읽어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공방거리가. 그러니까 한 번씩 꼭 이렇게 돌아보시라고 제가 이제 간판 이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우리 이제 수원 화성에 보면 이제 동장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동장대 안에 영롱담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모티브로 해서 그 공방거리의 벽면을 장식을 해놨는데 다른 데에는 없는 독특한 그런 골목길의 외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여기가 이렇게 기와장으로 만든 이런 외벽이 이래서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잘 모르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 번씩 알고 꼭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공방거리를 걷다가 보면 이제 체험도 할 수가 있고 또 예술인들이 거기서 작업실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멋진 작품들을 진짜 무료로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치 나는 길을 걷는 건데 산책을 하는 건데 갤러리를 간 듯한 그런 그쵸. 느낌으로 네. 만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굳이 서울에 가지 않더라도 엄청 이게 훌륭한 그 예술인들이 작업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이 공방거리에서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술인들이 뭐 꺼리낌 없어요. 들어와서 보세요. 너무 멋있다. 네, 사지 않아도 됩니다. 아. 근데 이제 마음이 움직이면 꼭 사게 되더라고요. 그럼요.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작품 활동하는 것도 또 오랫동안 지켜보기도 하고 또 체험학습 이제 체험 활동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작가분들이 굉장히 또 친절하세요. 그래서 이런 작가의 활동을 하게 된 계기, 또 하면서 어려움, 또 보람. 또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유창하지는 않지만 이제 외국어로 우리 이제 수원 화성도 설명하고 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막 이게 설명하시는 그런 모습도 어설프지만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한류를 또 이분들이 이렇게 전달을 하고 계시구나 또 자부심도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공방거리를 소개하고 싶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내일 공방거리를 소개하는 코너가 좀 짧게 네,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일 조금 신경 써서 보시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방거리 중간 정도에 가보면 이제 한대 우물이라고 이제 약간 독특한 이제 우물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집집마다 수도가 없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 길러서 이렇게 가야 되죠. 가야 되죠. 안 길러 보셨잖아요. 그렇게. 네. 근데 해설사님도 안 길러. 그렇게까지는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동네에 우물은 있었어요. 네. 네네, 우물은 있었고 저희 이제 예전에 이제 수도까지 있었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나오니까 수도가 있었던 걸로.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이제 화성 행궁 옆에 이제 동네에 마을 사람들이 길러 먹었던 이제 한대 우물이 있었는데 그 한대 우물을 최근에 복원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우물이 굉장히 독특한 게 그 정조대왕께서 어머니 해경궁 홍시의 회가변을 여기 화성행궁에 와서 하셨거든요. 그게 이제 의계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회가변을 하셨을 때 그 물을 길어 갔다는 그런 역사적인 일화가 있는 한대 우물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도 최근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조금 코로나 그죠. 때문에 이제 못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한대 우물을 꼭 한 번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영상을 찍을 일이 있어서 한대 우물을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방송에 이제 나가기도 했는데 한 번쯤 가서 옛날 사람들이 또 우리가 또 우물에서 모든 역사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어떤 역사가 이런? 이게 제일 궁금해지는데요. 네. 갑자기 귀가 좀. 모든 소문은 우물에서 다 나오잖아요. 물을 기르면서. 네, 물 기르면 한두 마디 네. 나누는 게. 이런 일이 있었다. 누가 누구랑 만난다더라. 이런 모든 제일 재밌죠. 그런 다더라. 네, 그런 이제 모든 마을의 역사가 또 시작되는 곳이 이제 우물이니까 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한대 우물 하면 이제 가시면서 아이들한테 또 그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한대 우물 바라보시고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보시면 아주 독특한 한옥이 있어요. 그게 이제 1961년도에 이제 영화가 나왔는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라는 영화. 알죠. 그죠. 이제 영화는 요즘 세대는 많이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거기 영화 주인공은 나왔던 오키. 알죠. 네, 그 컬트 쇼에서 그럼요. 오키 목소리를 많이 흉내를 내서 제가 이제 사랑방손님과 어머니 해설을 하면 대부분 다 오키 흉내는 다 냅니다. 전 국민이 다 오키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데 그 영화 촬영지가 있어요. 한옥. 네.
그래서 그 촬영지도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 영화가 나왔던 그 한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랍고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이제 근처에 공방거리에 오시면 그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영화 촬영지가 있다. 내가 꼭 그 앞에 가서 사진을 꼭 찍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화인데 이제 자꾸 그 한옥을 이렇게 막 문틈 사이로 자꾸 제가 막 쳐다봤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죠? 저도 궁금해요. 저도 네. 지나가면서만 봤지 안쪽은 이렇게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 이제 대문을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하니까 거기 살고 계시는 어머니가 제가 늘 와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저를 제 얼굴을 기억하시고 어느 날 그렇게 궁금하면 들어와서 보라고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따뜻하시다. 네, 그래서 그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제 촬영도 할 수 있었고 영상에 담을 수도 있었고 어머니하고 이제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해설할 때 이제 어머니 소개도 하고 또 이제 그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꽃도 굉장히 예쁘게 가꾸세요. 그래서 꽃 필 때 꼭 오라고 약속을 이제 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꽃 필 때 가서 카메라에 담아서 예쁜 꽃을 담아서 그 영상에 이렇게 이제 담았던 기억도 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니까 이제 아무 때나 가서 막 노크하고 그죠. 그러면 안 되고 밖에서 이제 기념 촬영할 수 있다는 것만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행궁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떤 작가들이 언제든지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행궁길 갤러리도 있으니까 다 무료랍니다. 꼭 갤러리에 가셔서 작품들 관람하시고 힐링하시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행궁동이 이제 수원 화성이 있고 또 화성 행궁이 있는데 행궁동이 있어서 행궁동에 이제 동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정조대왕께서 수원에 이제 자주 오시면서 이제 걸었던 왕이 걸었던 골목이다 해서 이제 왕의 골목이라고 하는 그런 테마거리도 있는데 이제 그 이 공방거리가 왕의 골목이 이제 코스가 3가지 코스가 있는데 3코스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왕의 골목 해설사이기는 한데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정 중단이 되어서 안타깝게 이제 해설은 못 하는데 가끔 제가 이제 어떤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왕의 골목을 이제 해설할 일이 있으면 이 3코스도 해설을 하는데 이 공방거리가 들어가니까 좀 저한테는 좀 소중한 장소죠. 네, 그래서 이제 빨리 끝나면 제가 이제 왕의 골목도 이제 해설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수원역에서 출발해서 로데오 거리를 거쳐서 향교로 네.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공방거리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온 겁니다. 네.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제 행궁 광장으로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놓치지 말라고 최근에 공간이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열린 문화공간 후소라고 하는 건축물이 있는데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원래 우리 수원에 99칸 한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선시대 때 이제 건립이 된 건데 여러 이제 소유주자가 바뀌었는데 이게 99칸의 한옥이 있었는데 이제 친일파 소유로 들어갔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원 부자까지 이제 소유로 갔는데 이게 헐리게 될 위험이 있어서 이게 어디로 옮겨졌냐면 용인 민속촌으로 옮겨져 있어요. 그래서 용인 민속촌에 가시면 수원에 있었던 99칸의 한옥이 옮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에 안내판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 99칸이 옮겨간 거는 아니지만 일부가 옮겨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한옥이 헐린 자리에 이제 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이게 또 이제 헐릴 위험이 있어서 수원시에서 이제 매입을 해서 열린 문화공간 후소라고 하는 공간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후소가 이제 오주석이라고 하는 미술 사학자의 호예요. 그래서 후소 오주석 선생님의 이제 이분의 이제 그 유품을 수원시가 기증을 받아서 이분의 이제 유품을 이제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미술 사학자다 보니까 단원 김홍도에 관련돼서 이제 책도 많이 쓰고 해서 올해 말까지 조선화가 이제 단원 김홍도에 관련돼서 테마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공간에 가서 꼭 한 번씩 이제 보시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기 가면 이제 뭐 단원 김홍도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당이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네. 그리고 소나무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소나무가 마당에 그림까지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 사실 제가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야외에서 잠깐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슥 이러면서 슥 촬영하면서 아, 촬영하면서 지나가신 네. 거죠. 근데 여기 마당이 정말 너무 좋아요. 아. 네, 그래서 이 풍경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쪽에 이제 해설을 하면서 꼭 이렇게 여기 후소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오주석 선생님 소개도 이제 수원 출신이라고 하는 거 소개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소개를 하는데 다들 이 공간을 다시 한번 가족들과 와보고 싶다고 이렇게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인사를 많이 듣는 장소여서 제가 이제 이번 이렇게 라이브 방송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시민들을 만납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댓글에도 네. 깨알 정보들 마구마구 쏟아지네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지금 소개해 주셔가지고 지금에서야 알았다고 보러 가야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몰랐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멀리 있는 정보를 조금 더 빠르게 알고 내 주변은 좀 잘 모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살아도 아 수원이 어떻게 지금 무슨 전시회를 하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오늘 알려주셔가지고 덕분에 네.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댓글에 보니까 정원이 너무 예뻤어요라고 이제 알려준 이제 댓글창을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죠. 소나무는 늘 푸른 나무 상록수다 보니까 겨울에 가도 눈 내리는 풍경에도 너무 멋진 자태를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이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나무가 대표 나무예요. 아무래도 이제 정조대왕께서 이제 수원 화성 이제 축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의 개인 재산을 내탕금이라고 하거든요. 내탕금을 내놓으시면서 소나무 500주와 버드나무 40주를 심어라라고 하는 어명을 내리셨던 이제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원시의 대표 나무가 이제 소나무인데 그때 당시에 심었던 소나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답니다. 노송지대. 라고 해서 지지대 고개에서 이제 장안문으로 오는 그 효행길 일부에 이제 노송지대라고 남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소나무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정조대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수원시가 또 정조대왕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수원시의 대표 나무가 소나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후소에 가보면 이 정원에 멋진 소나무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아마 여기 가시면 제 생각이 날 거예요. 아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지라고 네.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시간을 네, 갖게 될까요? 이 수원 문화재 야행 라이브 방송 듣길 잘했다. 이경 해설사 그 해설을 듣고 왔는데 야, 역시 그 해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같이 가가지고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네. 사실은 나는 들어서 배워가지고 아는 거지만 네.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면은 듣는 사람도 되게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말하는 나도 좀 네. 막 양심에 찔리긴 하지만 그래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을 이제 수원 사람으로 하지 말고 이제 서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처음 안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드디어 이제 화성 행궁까지 이제 공방거리를 마치고 이제 행궁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궁은 워낙 뭐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행궁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화성 행궁은 정조대왕께서 아들 순조에게 왕위를 이제 물려주고 본인이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했던 마음을 먹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행궁에 비해서 굉장히 규모가 커요. 500칸 이상의 이제 규모였었는데 이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너무 많이 파괴가 되어서 이걸 복원하기까지 좀 많은 사람들의 이제 노고가 있었죠. 어쨌든 이제 기록이 남아 있었고 좀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지금도 이제 복원 중에 있지만 지금 이제 화성 행궁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이제 정조의 어떤 그런 마음을 느껴볼 수 있는 이런 소중한 공간이어서 저도 이제 해설을 하면서 늘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다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이제 행궁 광장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돌발 퀴즈를 낼까 말까 했는데 저 뒤에 행궁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산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팔달산이라고 제가 네.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팔달산의 이름을 따서 우리 수원 화성의 남문의 이름이 팔달문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상식 퀴즈, 네 돌발 퀴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요럴 때 상식 이제 아닌 거 아니에요? 네 상식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팔달산이라고 이름이 불려진 건 아닙니다. 네 과연 네 팔달산이라고 불리기 전에 팔달산의 이름이 옛날 이름은 뭐였을까?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핸드폰이 있고요. 네. 인터넷이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얼른 과연 얼른. 팔달산이라고 불리기 전에 이 팔달산의 이름이 뭐였을까? 이게 이제 돌발 퀴즈고요. 퀴즈가 이제
박경희님, 이러시면 반칙입니다. 이분 해설사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희님이 제일 빠른데 경희님만 네. 정답을 맞추. 그러네요. 네, 꽁미님도 맞춰주셨습니다. 탑산. 네, 그러면 박경희님한테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꼭 커뮤니티 탭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저희 개인정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서우천의 친구들님도 탑산 맞춰주셨고요. 네, 아주 역시 제가 우리나라 분들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수원 시민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네. 굉장히 빠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시 청소년재단 이제 희망등대 소속의 마을 해설사인데, 마을 해설사들이 지금 현재 수원에서 한 20명 좀 가까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봉사로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18년도에 교육을 받았고 19년도, 20년도 이제 올해까지 이제 3년째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원봉사 차원에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 화성도 늘 가서 이제 답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원 지역의 학생들에게 정말 제대로 된 해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아마 그분들이 정답을 빨리 맞추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우리 정희님이 나만 문제 어려운 건가요? 문제 너무 높습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살짝 높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알아가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 라이브 방송을 봤기 때문에 8달산의 옛 지명이 탑산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탑산이었는데 이제 고려 말에 그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한림학사 이고 선생이 이제 이 근처에 사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탑산에 오르면서 이제 경치를 이제 즐기셨는데, 이제 조선을 건국한 이제 이성계가 이제 조선에 이제 협조하라고 이제 여러 번 이제 어명을 내렸는데 오지 않아서 화공을 시켜서 도대체 어떤 산에 은거를 하길래 이고가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화공이 이제 그림을 그려갔는데 이 산이 너무 이제 사통팔달한 산인 거예요.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방향으로 이제 쭉쭉 뻗어 있는 이런 경치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과연 사통팔달한 산이구나. 앞으로 이 산의 이름을 팔달산이라고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이제 이름을 팔달산이라고 이렇게 지명을 바꿨다고 하는 유래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수원의 중심부에 이제 팔달산이 있는 거고, 수원 화성을 축조하면서 이제 정조대왕께서 이제 이 기록을 보셨겠죠. 이 유래를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의 정문의 이름을 이제 팔달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들은 다 알고 계세요. 네. 역시 수원 시민 역시다. 네. 수원 시민들의 수준이 장난 아닙니다. 네, 굉장히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수원 이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팔달산의 옛 지명이 탑산이다. 이성계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발 퀴즈를 내서 이제 박경희님이 맞히셨고, 제가 여기 보면은 앞에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탐방을 하는데, 앞에 행궁 앞에 보시면 홍살문이 보이잖아요. 네. 이제 붉은 색에 칠해져 있는 이제 살, 그래서 홍살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붉은 기운이 있어서 이제 어떤 악귀들이 붉은 기운을 보고 못하게. 무서워서 이제 못 들어가는 거죠. 이 행궁 안에 왕이 계신 신성한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악귀들이 이제 이 홍살문에서 벗어나서 이제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 안에를 들어가는데, 학생들이 재밌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 홍살문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나쁜 기운들이 이 홍살문에서 떨어져 나간다. 네. 선생님이 원래 이 마음에 나쁜 기운이 굉장히 많았어. 그랬는데 이 홍살문을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선해졌단다. 너희들도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가져보지 않으련? 그럼 아이들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살문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귀엽다. 네, 너무 아이들이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홍살문을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자 이제 퀴즈 돌발 퀴즈 맞히셨으니까 자, 드디어 이제 홍살문을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행궁 광장에서 이제 되돌아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종로교회 바로 옆에 이제 북수동 성당에 이제 알죠. 가게 되는 거죠. 네. 보셨죠? 작년에는 네네. 여기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네. 저도 여기 볼리화랑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야행을 하는 줄 알고
아주 북수동 성당을 일주일을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일 많아요. 아, 큰일이네. 그랬는데 이제 장소가 이제 종로교회로 바뀌는 바람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폴리 화랑으로 불리고 있고 예전에 이제 소아초등학교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수원 지역 인근에 그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었던 장소여서 순교 성지로 이렇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학생들이 이제 물어봐서 소아초등학교의 소아 이름에 대해서 물어봐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폴리 화랑인데 이제 이 폴리 신부님이세요. 그래서 한국 명은 또 심응명이라고 하는 자료 조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아.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여기서도 한번 강의를 아우, 개인적으로 너무 좋죠.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소아초등학교에서 그 소아는 소아 대레사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성녀의 이름을 따서 초등학교가 이름이 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영통으로 이전을 해서 그래서 하도 이제 친구들이 초등학생들이 물어봐서 왜 소아초등학교 소아 이름이 뭐냐 그래서 성녀의 이름에서 왔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네요. 자 기독교 지금 대학 저희가 있는 곳이죠? 네, 종로교회죠. 예전에 이제 지금 현재 종로교회 옆에 여민각이 있는데 여민각이라고 하는 종각이 생기기 전에 이제 그 팔달문 동종이라고 하죠. 이제 종이 있었어요. 큰 종이. 그런데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이 종을 이제 팔달문에다가 매달아서 팔달문 동종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팔달문을 조금 이제 위험하게 해서 지금 현재는 수원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의 이제 우리 수원시의 격에 맞게 이제 종각을 다시 지금 종로교회 옆에다가 이제 여민각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지금의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종로 거리예요.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종로교회 앞에가 그래서 종로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뭐 종로는 당연한 거고 한양이니까 그리고 뭐 대구도 있고 뭐 이렇긴 하지만 수원에도 종로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이름이 이제 종로교회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네. 제 마음대로 돌발 퀴즈를 한번 내봐도 될까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주고받고 하는 거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두 차례 지금 수원 종로교회 안에 어디 관 무슨 홀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몇 차례 오늘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수원 종로교회 무슨 관 무슨 홀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거를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요것도 제가 저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PPT 화면을 잘 보세요. 네. 김세환 홀은 맞는데 무슨 관? 네. 여러분들 무슨 관? 네, 한번 잘 보세요. 수원 종로교회 그리고 이제 이 종로교회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거는 아니고 화령전 앞쪽에 이제 처소를 마련하려고 최초에 이제 그 신도들이 이제 매번 왔다 갔다 했는데 처음 자리를 이제 잡으려고 했던 신도 하나가 화령전 앞에다가 처소를 샀었나 봐요. 그래서 화령전에서 너무 가깝다. 도대체 이게 사직을 능멸하는 일이다. 이러면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일화가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교회가 또 이제 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이하영 목사님이 이제 원래 한학자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으로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흥을 시키셨고 이분에 의해서 이제 3일 여학교, 3일 학교가 이제 이 당시에 이제 개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개교가 되고 이제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 출석 교인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많이 이제 처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제 우리 수원 시민들을 위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고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학교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도 하고 답이 올라오나요? 네, 지금 호두님께서 정답을 맞춰주시긴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지금 호두님께서 사실 어제 저희가 당첨이 되셔가지고 제가 호두님께 저서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호두님께 또 한 권을 드리기에는 다른 분들께 조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그래서 마음속에서 굉장히 약간 두 갈래 양가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분한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니님께 혹시 호두님 그럼 호두님이 안 주셔도 됩니다라고 양보를 해주셔서 우리 두 번째로 맞춰주신 윤희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희님은요 아직 한 번도 안 맞추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희님께 맞춰서
우리 윤희님이 정답을 맞춰주셔서 제가 이 저서 드릴 테니까요. 커뮤니티 탭에 링크 들어가셔서 꼭 개인정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두님도 그리고 윤희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PPT 내용에도 나와 이렇게 써드렸는데 3.1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을 이제 이끌었다 이 교회가. 그리고 이제 필동 임면수 선생님, 또 김세환님, 이성경 등 많은 독립지사를 출석을 해서 독립운동의 어떤 중심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종로교회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종로교회 이제 주일학교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3.1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1학교에서 이제 그 교정 내에 지금 현재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구수원 문화원, 부국원, 그리고 이 아담스 기념관, 이 세 건축물이 수원시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서 깊은 건축물이어서 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제 강점기 때 23년도에 이제 3.1학교 학원에 이제 교사로서 이제 건축이 되었는데, 미국의 아담스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아담스 기념관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필동 임면수 선생님, 이 종로교회를 출석하셨던 이분의 이제 과수원 부지에 이제 이 학교가 건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올해가 한국과 네덜란드 수교 한 60주년이라고 하는데, 이제 왜 이걸 소개를 드리냐면, 한국전쟁 당시에 네덜란드 군인들이 잠깐 이 아담스 기념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인연으로 지금까지 3.1학교에 장학금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전하셨던 이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아담스 기념관이 헐릴 위기에 처해자 우리의 소중한 역사가 담긴 공간인데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해 오셔서 이제 그런 이제 기록이 남아 있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전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누리, 마지막으로 산누리의 독립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제 수원 박물관에서 전시를 이제 특별전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이제 산누리 이제 이름을 아마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 팔달산 할 때 산, 그다음에 이제 팔달산 정상에 화양루라고 하는 정자가 있어요. 이제 강루의 이름이 화양루인데, 그 화양루의 루자를 따서 산누리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런 지명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이제 산루동이라고 불렀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산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수원의 중심부다 보니까 많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거도 했었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독립 영웅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종립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성공회 이제 교회도 다니시고, 또 이제 여기 또 이제 3.1학교 교사분들, 학생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다라고 하는 이제 전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록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제 역사 이제 골목 여행을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 잊고 싶은 기억이 있죠. 맞아요. 우리 수원에도 이제 그런 아픈 역사들도 있긴 하는데, 하지만 이제 반드시 또 기억해야 되는 역사도 있어서 이런 골목 여행을 하면서 이제 알고 싶은 역사만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역사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서 골목 여행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골목 여행 어떠셨나요? 아쉬워요. 네, 1시간 또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리허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조금 일찍 왔는데, 리허설 없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준비는 조금 많이 했는데 제대로 잘 전달을 했는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네. 좋아요. 저의 오늘 해설에 이렇게 곁들인 골목 여행을 들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이렇게 골목 여행을 한번 떠나 보셨으면 하고요. 혹시 이제 뭐 질문? 2탄 없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2탄 없나요? 이게 질문인데. 네. 이런 댓글 저 환영합니다. 이게 만약에 노래였다면 앵콜을 불렀을 텐데. 네. 2탄 앵콜을 제가 한번 불러봐야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참고로 저를 PR을 하자면, 우리 마을 해설사들이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제 활동을 못 하게 되니까 우리 수원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뭔가를 해주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많아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언제든지 수원 역사를 떠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분들은 유튜브에 온라인 소풍 수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마을 해설사들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든 작년 2020년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만든 그러한 소중한 영상들이 나와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보시고, 제가 오늘 다 전달해 드리지 못한 그런 수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으니까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부모님들이 함께 보셔도 굉장히 유익한 그런 영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좋아요. 다시 오지 않는 기회에 제가 꼭 잡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또 영상 하나 제작을 했는데, 이제 OBS에 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OBS 꿈꾸는 유 이제 마을 해설사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제가 왕의 골목을 이제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던 그런 영상이 나오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제가 코로나 전국이 끝나고 해설을 하게 되면 수원에 이경이라고 하는 마을 해설사가 있지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만간 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수원 걸어 다니면서 해설사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산책도 해보고 약간 사색에 잠겨서 걸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